미션 365. 네,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리안 월드 미션 어소시에이션, 미션 에이전시스인가요? 하여튼 약자로는 KWMA라는 우리 선교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해 1월에 새로운 이제 사무총장님이 선임이 되셔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KWMA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조용중 박사님을 오늘 인터뷰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구정이 막 지났는데 어떻게 구정 잘 지내셨나요? 네, 구정은 미국에서는 구정이 이제 별 느낌이 없지만 한국은 구정이 대단합니다. 네. 이제 신정은 거의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구정이 큰 명절로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의 그 여정 중에 갈수록 더 큰 중책을 맡아서 참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이 더 막중해지셨고 또 일의 그 방향이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섬기셨던 일들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시는 때가 됐는데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에 대해서들 많이 아시지만 우리 조용중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본인의 그 선교 여정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참 선교사로서 꿈을 꾸게 된 거는 이제 4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선교 모임에 제가 참석한 경우가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에 많은 한 70여 분 정도 모이는 그곳에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할 말을 할 수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혹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써주세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그렇게 아뢰은 것이 4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제가 이제 미국에 바로 왔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THM까지 이제 마치면서 제가 선교사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아마 미주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사로 제 삶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저희 이제 GP 선교회 현재 GP 선교회의 미주 본부를 만들어야 되는 일들 또 책임을 맡고 미주에 와서 또 사역을 하다가 GP 선교회의 전체 대표를 또 해야 돼서 한국에 나가서 사역을 했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 사역들을 또 같이 섬기면서 GNMS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오브 미션 스트럭처스 그래서 우리 국제 선교 단체들의 네트워크 이런 사역들을 그동안 섬겨왔습니다. 다양한 또 이제 선교 사역 네트워크 또 제3세계 선교 개발 제3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또 그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권유하고 또 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제3세계 선교 개발 운동을 그동안 좀 해왔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이제 선교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필요성을 보게 돼서 전략적인 그런 NGO를 만들게 됐고 글로벌 호프라고 하는 그런 NGO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지역의 선교사라고 이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사람을 파송하고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아니면 또 그곳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또 글로벌 호프 사역을 그동안 또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KWMA Korean World Missions Association 미션스 어소시에이션.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인데 거기에는 이제 15개의 큰 교단 선교 단체 그리고 125개의 이제 파송 선교 단체 그리고 지원하는 선교 단체들이 같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으로 지난 1월 9일에 선임이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조영중 사무총장님의 그 선교 여정을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또 사무총장님으로서 우리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올해 설이 뭐 한 이틀 지났지만 한번 또 구정 인사 겸 인사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새해 정유년이라고 하는데 새해 정말 많은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많은 복을 받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조영중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언제나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시고 평화로우시고 또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하시고 뭐 뵐 때마다 더 뵙고 싶고 이런 아주 참 좋으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가정의 얘기도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가족 얘기도요? 예. 네. 예. 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저는 예. 제가 예수님 믿고 첫 번째로 전도하게 된 당시에 이제 제 여자친구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고 같이 결혼해서 지금은 아들 셋, 네. 스테반, 또 바울, 디모데 이 아들 셋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또 다들 지금 이제는 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좀 믿음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러면 대학 졸업했으면 다 잡들이 있겠군요. 예, 뭐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네. 둘째 아들이 첫째 이제 아들을 낳아서 제 손자를 본 예, 얼마 우리 전에 정우라고 봤습니다. 하는 사진. 우리 네. 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큰아들도 뭐 곧 결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좀 파이낸스 쪽에서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 조영정 사무총장님은 뭐 세상 말로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져서 또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자녀 걱정 없이 이제 아주 온 시간을 정말 아주 매진하시게 이제 선교에 더욱 매진하시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KWMA가 그동안 한국 선교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 한국 선교에 기여를 했던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면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선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전략을 논의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 운동을 같이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논의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노력해 온 것은 KWMA의 큰 아마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따로 논다 하는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WMA만큼 모든 교파, 교단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배경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로 모이는 이런 모임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네. 놀라운 그런 도구이고 또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으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모든 선교 단체들을 하나로 계속해서 한 몸으로 유지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그 성과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교단들은 뭐 많이 또 분리도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W 안에서는 우리 교단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선교를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대단한 업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우리 KWMA에서 그 하나가 된 이 몸을 가지고 특별히 선교 운동이라든지 선교 동원을 하는 어떤 그 대회나 모임이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그 해마다 있는 한선 지포라고 해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되어진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다음 해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한선 지포가 지금 해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그 앵코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략 회의죠. 그래서 우리 좀 더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 4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인터레스트 그룹별로 거기에 이제 전문 분야별 영역별로 이런 세미나들이 계속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F에 그 우리 KWMF 우리 세계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선교사회에서 각 권역별로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KWMA를 대표해서 보통 참석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들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그래도 MA 그러면은 언제나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라는 아주 그런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선교 운동을 하면서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우리 사무총장님으로 그 MA와 우리 한국 선교 운동의 어떤 좋은 또 지금 이제 기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좋은 계획들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이제 선교시해야 될지 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교회의 선교가 그동안 지난 한 2년 전까지는 거의 해마다 1,000명 이상씩을 선교사 숫자가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7,000여 명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지난 2년 동안 1,000명 미만으로 파송 숫자가 줄어들고 지난해에 우리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선교사 숫자가 27,205명으로 고정된 것을 이제 처음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은퇴한다든지 해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한국 선교를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적인 성장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지향했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좀 더 많이 포커스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선교가 앞으로도 계속 질적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이제 무작정 그냥 수만 보낸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영중 사무총장님은 지금도 미얀마라든지 제3세계 아주 활발한 또 선교를 그동안도 계속 해오셨었는데 지금 현장의 어떤 흐름이나 그 방향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못 나갔다 그럴까 안 나갔다 그럴까 하여튼 증가가 안 됐는데 그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문제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의 그 동향을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 숫자 중에 미디어에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한국 선교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숫자가 과연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미주에 이제 와 있는 선교사 그 숫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UBF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UBF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선교사들이 와 있지만 자비량으로 거의 선교사로 와 있고 특히 캠퍼스에서 많은 일들을 해온 것으로 보면 이런 선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미주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네. 그런 이제 현상을 보게 되면 미주에서도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주 전방 개척 분야의 그런 선교사,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떤 전방 개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도 필요한 이런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의 롤, 이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보는 이 계기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이제 필리핀 같은 데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필리핀 사람이나 이런 현지의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한국 선교사가 그냥 중복돼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뭐 선교사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냥 돈만 주고 가라 하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직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꼭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질적으로 또 현장에 꼭 필요한 분야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섬겨야 되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가능성이 만약에 현지에 그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선교사를 보내야 될까라는 질문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사를 더 파송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영정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선교사를 앞으로도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적으로 양적으로도 더 많이 파송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스입니다. 긍정이고요. 네. 그거는 뭐 단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 재배치 이슈는 1989년에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1989년에 지코이라고 하는 모임이 처음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가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거의. 네. 그 30년 전에부터 선교사의 재배치 이슈가 나온 것은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꼭 가야 할 전방개척 지역보다는 아직도 그냥 현지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이런 재배치에 대한 것이 30여 년 전부터 이슈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재배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재배치를 실시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재배치의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런 전방개척 영역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더 좀 중점을 두어야 되는 필요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보내는 선교사, 보낼 수 있는 선교사들이 훈련 받아야 되고 더 많이 파송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전방 개척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여전히 그 많은 선교사가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걸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꼭 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지역에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네. 지금 못 가고 있죠. 네.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들이 선교사를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지 못하고 있고요. 뭐
다른 이런 모슬렘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얀마 같으면 저는 한 4, 5년 전부터 미얀마를 계속 다니면서 일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미얀마는 최근에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얀마 같은데 사실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잘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가 그냥 많이 가면은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준비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미얀마 같은 데도. 그래서 그런 곳들이 지금 그 나라별로 보면은 정말 많이 가야 될 그런 곳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필리핀 하면은 우리가 많은 선교사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안에도 사마르섬 같은 데는 네. 사마르라고 하는 데는 한 150만 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150만 명 살고 있는 섬에 필리핀의 이 많은 선교사 가운데 단 한 가정, 그것도 한국 사람 한 가정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핀도 지금 선교사가 너무 많다? 아닙니다. 그런 지역 같으면 선교사가 없습니다. 네. 갈 지역이 너무 많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네. 지금 필리핀에는 한 600만 명 이상의 그 필리핀 모슬렘이 있는데요. 네. 이 모슬렘들이 있는 민다나오 남부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 모슬렘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는 지금 선교사가 수백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들을 위한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가 뭐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전방 개척 사역을 위해서는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보통 이제 F1, F2, F3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프론티어 1, 2, 3 네. 지역은 이제 정말 더 많이 전방 개척 지역이라고 하면 F3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F1이나 F2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F3 같은 데도 앞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는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KWMA가 물론 파송하는 직접 파송하는 단체는 아니고 이제 그 단체들을 연합하고 이렇게 운동을 이끌어가는 단체지만 앞으로 KWMA가 좀 더 전방개척 사역이나 전방개척 선교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동안에 뭐 한국 선교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왔고 또 한국 선교도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앞으로도 계속 전방개척의 이런 영역들, 그러니까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했던 지역은 다 떠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제 오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은 미얀마 같은데 예를 들면 미얀마의 65%가 버마족입니다. 네. 그러면 버마족은 양곤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양곤의 대도시에도.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커스하는 것이 바로 전방개척 선교예요. 네. 도시에 있으면서도. 예.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메 여기 이제 이 지역에 네. 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 지역에만 해도 모스크가 모슬렘들이 네. 지금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힌두도 이 근처에 세리토 네. 근처에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바로 전방 개척에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을 예를 들면은 한국에 시리아 난민이 1,000명이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가 지금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가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네, 일이고 못 들어가죠. 거기는 네. 정말 몇 가정이 갈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런데 1,0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한국으로. 그러면 그 1,000명을 포커스하는 게 바로 전방개척 선교입니다. 네. 이런 이게 것 개념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야만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네. 된다. 그런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바로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네. 문화권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근처에 이미
와 있는 전방개척 그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지금 KWMA 사무총장이신 조용중 선교사님, 조용중 박사님 모셔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선교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참 큰 방향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 KWMA는 이 이슈를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아직 뭐 본격적인 운동이나 준비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막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 네, 또 뭐 디아스포라 선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개척 선교를 참 많이 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선교, 학교 개척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전문인 선교나 그 은퇴하신 분들이 좀 더 선교적으로 그 유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우리 그 조영중 사무총장님께 한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요즘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도 많이 참석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애서 미션, 네. 소위 뱀. 네. 한국에서는 뱀이라고 그러면 뭐 뱀 잡으러 왔냐 예. 이래서 밤이라고 또 얘기들 합니다. 비즈니스 네. 애서 미션. 네, 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비자의 문제인데 네. 비즈니스맨만큼 더 넓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비즈니스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목사 출신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늦게 배워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성공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모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다른 우리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그 선교를 목표로 하고 비즈니스를 이제는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뱀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 그리고 소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그런 모델로 이 비즈니스 애서 미션을 어떻게 이제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뭐 실버 미션 아니면 골드 미션. 네, 우리 황금 선교사라고 황금 선교사님.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금 선교사님을 뭐 요즘은 60이면은 너무나 젊기 때문에 네. 직장에서는 한국이 특히 이제 빨리 직장 은퇴를 하게 되는데 네. 막 55에 그만두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의 그 노하우는 굉장하거든요. 네. 이런 노하우들이 선교에 잘 접목이 되면은 선교지에서 일반 그 신학만을 공부하신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네. 접촉하고 싶은 그러한 접촉점들도 아주 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복음의 accessibility, 네. 복음의 접근성을 키워준다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교지의 그 많은 자원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 자원들을 바로 현지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을 이루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아주 아름다운데 네. 이제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슈가 뭐였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오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네. 아 이게 내가 나이 들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네. 유교적 관점이 좀 네.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평신도로 이렇게 그동안 잘 또 은퇴를 하셨으면 가능하면은 자비량으로 네.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젊은 선교사들이 만약에 20대 30대에 난 선교사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 자기를 후원할 만한 교회나 이런 네. 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60대신 분은 후원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죠. 선교지에 오시는 거 보면은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맥도 그래서, 있고 예. 뭐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조화 이룰 것인가 하는 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모든 자원에 동원돼야 됩니다. 네. 예, 모든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다 정말 토럴 모빌라이제이션 전적으로 동원되어서 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이제 뭐 선교 안 하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네. 지금은 현장에 나아가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그럴 여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자원을 그냥 사겨버리지 말고 좋게 잘 모빌라이즈 하는 것, 동원하는 것은 선교의 아주 중요한 것 네. 중에 보입니다. 네, 요즘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나이가 보통 40 이후에 나가는 것이 평균이라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죠. 왜냐하면 나이 60 되신 분들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네. 이제는 20, 30대는 많이 없고 네. 평균이 그냥 40, 50 글로 돼버린 거죠. 넘어갔군요. 예, 그렇게 된 네. 거죠. 네. 지금도 젊은 선교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그 예전처럼 그 완전히 장기로 이제 커미트해서 헌신해가지고 나는 가면은 뭐 나 뼈를 묻겠습니다. 20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20대 선교사들은 가서 내가 1년 하겠습니다. 아니면 2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주 그 유의하고 이런 중단기 선교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고 이 1년, 2년이 그냥 낭비돼 버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 그 KWMA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조용중 선교사님 지금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미주의 그 선교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언급을 하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데요. 한국의 선교단체들 운영하는 지금 상황이라든지 그 한국 선교단체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런 참 현장에서 계시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단체장들로부터 들으시고 또 이제 파악이 되실 텐데 지금 한국 선교단체들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도 교회들이 많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영향을 받는 게 선교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 교회는 참 희생적으로 선교비를 낸다. 선교비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이 뭐 선교비가 예전보다 뭐 많이 줄었다 이런 단체들 얘기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적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서양 선교사들처럼 선교비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죠.
평균으로 보면 네. 그런 이제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사실 적은 돈 가지고 그것을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사역비로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를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생활비를 적게 쓴 거거든요. 네. 우리 한국 선교사님 아니면은 못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생활비를 줄여가지고 일을 많이 했던 거죠. 아주 희생적으로 했다는 예, 얘기는군요. 그럼요. 네. 우리 네. 한국 선교사 같은 그렇게 이 희생적으로 생활비는 없더라도 사역에 쓴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가 이런 선교비 압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선교비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도 지금 단체 제가 볼 때는 단체가 먼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예. 현장보다. 네. 뭐 단체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제 네.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또 같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한국의 선교 단체들이 숫자가 뭐 그렇게 줄어든 거라든지 아니면 네. 뭐 선교 단체를 그냥 그냥 문을 닫는다든지 네. 이런 케이스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예, 그런 거 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 네. 이게 resilience 네. 이게 어떤 참 어려운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 지금 막 한국 교회 어렵다, 뭐 한국 선교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한국 선교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아멘. 오히려 네. 이런 기회가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렇게 외형적인 거 뭐 프로젝트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좀 포커스를 두었었다면 앞으로는 더 내면적인 거, 질적인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기회가 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또 우리 사무총장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한국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잘 이제 극복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끝으로 질문이 우리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에서 지금은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2위 뭐 통계적으로 숫자로 보면 다른 나라 파송 선교사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의 위상이나 방향이 우리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좀 미리 예견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선교 이번에 KWMA에서 저와 같이 어떤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네. 예, 미주 한인교회 출신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이 디아스포라를 KWMA의 사무총장으로 선임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 선교단체와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높다. 네. 이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우리끼리만 우리의 리그에서만 놀지 말고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세계의 무대에서 같이 뛰어보자. 네. 이젠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K리그에서만 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에서 같이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사실은 이런 많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번에 저를 또 이렇게 뽑아주셨다고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더 글로벌라이즈되는 정말 세계화돼서 이게 그냥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 미션을 이제 누가 봐도 야 정말 한국교회 선교 잘한다, 성경적이다, 우리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모델이 이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비서구권의 선교 운동, 네. 비서구권 선교 운동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양의 모델을 보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서양 모델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주의에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앞잡이로서 선교사가 왔다. 네. 자꾸 이제 그렇게들 네. 비판을 하는데 우리는 식민지 당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교회가 대단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자원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선교사를 보낸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비서구권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정말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도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다면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 조금 실수한 것들도 있고 좀 잘못 보여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월드 클래스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로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또 시간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KWMA 사무총장이신 조용중 선교사님, 조용중 박사님 모셔서 저희가 한국 선교에 대해서 또 KWMA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또 마무리 인사로 그동안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께서 이제 사무총장으로 봉사를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으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한번 또 선교지 환경은 또 쉽진 않지만 우리 사무총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좀 격려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께는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이만큼 헌신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재부흥의 불길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함께하는 이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불붙는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샘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 정말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7,000명들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에 있는 아픔과 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KWMA 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KWMA 1월 9일에 새롭게 선출되신 조용중 선교사님, 조용중 우리 선교사님은 또 선교학 박사이시기도 하신데 우리 또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와 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또 여러 가지 제3세계 미니스트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GP 국제 대표도 하셨고 또 우리 KWMF의 또 회장님이기도 하셨고 참 다양한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선교 지도력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KWMA 이제 그 사무총장으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봉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으실 거로 믿고 저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